자, 이번 시간은 수요 공급 요약 정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요 공급은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유량 저량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량은 흐를 자 써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다. 그다음에 저량은 스탑, 일정 시점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편법이 저량, 그럼 시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량 자체는 어때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소비, 투자, GNP, 신규 주택은 다 유량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통화량,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순자산 가치 국부,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는 다 저량이다. 인구수는 저량인데, 자, 요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인구에 변동문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동문이 나오면 무조건 유량이 됩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죠. 재고도 변동문이 나오면 유량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기술됐던 게 주택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유량이다. 근데 주택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주택 보급률은 저량이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유량, 그 다음에 자산이나 순재산 가치 이런 것들은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료 수입이 나왔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1,000만 원 번다. 기간 안 해야 되고요. 근데 부동산의 가격은 저량이다. 자, 지대와 지가가 나왔죠.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니까 유량이고,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니까 저량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요, 특히 주택 유량과 저량을 시장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유량 저량을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유량과 저량은 한 문제 정도가 무조건 배정이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자,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량이 많아, 수요이 많아, 공급량이 많아, 공급이 많아.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이외죠. 근데 부동산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과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한다. 자, 이건 다 수요 요인이에요. 근데 공급은요, 자, 기술이 진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표현되죠. 자, 생산 요소 가격은요,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자, 생산비를 얘기한다는 것은 생산 요소 가격이 토지도 택지비도 들어가고요, 자재값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기술이 진보해야 되지만 공급이 늘어난다. 이 두 가지 이제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요, 둘 다 금리가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증가한다는 공통점이 더 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죠. 이 대체재와 보완재는 앞서서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유학 정리 때 가격 탄력성 말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좀 더 대체재와 보완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수요 파트에 더 문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얘가 80%가 나온다면 한 20%밖에 차지 않아요.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생략될 수 있고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반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수요 법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변화 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꼭 씌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무시하기 위해 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체를 이제 붙이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자체를 이제 없애고 이제 이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변화 폭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그 내용을 앞서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량 저량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그다음에 이제 요인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이 한 유량 저량에서 하나,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서 하나, 가격 탄력성에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앞서서 요약 정리할 때 제가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저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편법을 갖고 제가 강의했죠. 자, 그다음 이제
탄력성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완전히 서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죠. 그래 전혀 반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어때요? 수평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다. 완전히 누워있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셀론 값이 1이면 단위 탄력적, 직각삼곡선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비탄력적, 급경사가 되고 가격 변화가 더 수율량이 나거나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탄력적은 어때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입니다. 수율량의 변화가 크다. 특히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정 요인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주거형이 다른 이 주거형 상공용보다 더 탄력적이 되고요. 그래서 단독, 아파트, 콘도미니엄, 세분화하면 더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전환, 그 외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고요. 자, 단기와 장기 중에서 장기가 단기보다 시간을 더 주니까 이동하기가 쉽고 대체적 유입이 많으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것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요약 정리해서 제가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해드리는 것은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앞서서 강의할 때 좀 못해드렸죠. 자, 이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수요량,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량. 자,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입셀론 값이 0보다 크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면 정상재가 되고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는데 내 레벨에 이거 3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입셀론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는 열등재가 되고요. 중간재는 중간에 대한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재화는 소금이나 간장입니다. 자, 난 소득이 높아졌는데 간장이나 많이 처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죠. 그래서 얻었습니까? 전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정상재, 0이면 중간재, 작으면 열등재.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재, 독립재, 보완재라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커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녹차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자,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면은 대체재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커피와 녹차는 대체재고요. 근데 커피와 설탕은 보완관계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요. 자, 커피도 주지만 설탕도 같이 줄여요. 설탕을 줄였다는 것은 커피 가격이 올라와서 반대 방향이죠. 그럼 입셀론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보완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0보다 작으면 보완재다. 이렇게 하고요. 자,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커피의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소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소금의 수요량은 불변입니다. 그러면 전혀 제로는 이건 독립재로서 관련이 없는 재화죠. 그래서 0보다 크면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 같으면 독립재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물론 뭐 계산 방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짧은 지금 강의 중에서 제가 계산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정상재, 중간재, 열등재, 대체재, 독립재, 보완재를 꼭 숙지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 외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됩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여기가 균형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균형,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급량 또는 거래량이 됩니다. 자,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좋아요. 그럼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또 하락해서 자, 수요자는 양을 늘리려고 하고 공급자 양을 줄이려고 하죠. 자,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좋습니까? 수요자가 좋습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또 상승해서 자, 우리가 공급자는 양을 늘리려고 하고 수요는 양을 줄여서 균형을 이루게 되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데요. 자, 균형점의 이동이 물론 둘 다 이동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이동하는 것까지 요약 강의에서는 너무 좀 벅찹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것은요, 예상을 본다면 두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수요의 변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 수요의 변화를 이제 본다면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일정합니다.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 공급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완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럼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초과공급이 발생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이론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